미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2013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일부 원양 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통보를 어기고 조업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치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될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원양 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데 통보를 어기고 한 게 이게 이제 발단이 됐다. 이게 이제 맞는 배경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년 전, 예. 그러니까 2017년 말에 예. 네. 우리나라 어선 두 척이 남극 대륙 바로 인근의 지역에서 조업을 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국제협약에 의해서 남극 해양생물자원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예. 그 측정을 해본 결과 현재 해양 자원이 부족하다, 예. 종류가 부족하다 이러면 수시로 그 지역을 조업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조업 금지 구역 지정 명령을 한국이 따르지 않고 예. 배 두 척이 계속 조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된 거예요. 예.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도 한국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은 불법 조업국이다. 이 불법 조업국이 말이 좋아서 불법 조업국이 사실은 바다의 해적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요? 예, 국제 룰을 안 지키고 마구잡이로 이 조업을 해간다. 네. 그래서 같이 걸리는 나라들이 보통 보면 에쿠아도르라든지 지금 불법 조업국에 들어가는 거 콩고, 탄자니아 이런 정도 수준에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는 거 참 상당히 좀 충격적인 얘기죠. 아, 충격적일 정도의 뭐 심각성이 있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국제사회에서 겁니까? 굉장히 창피한 얘기죠. 아, 그래요? 예, 창피. 그러니까 현재 당장에 예. 우리가 불법 조업이 된 것은 아니지만 네. 예비국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것이 다른 상품이나 예. 수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한국이 과연 선진국이 맞나? 예. 아주 후진국이 아닌가라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지정돼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포함된 나라들은 뭐 에콰도르나 예. 기타 이제 뭐 OECD로 굳이 표현한다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OECD 부분에 있는 나라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이번에 어. 예비국으로 이제 들어간 나라가 예, 예. 한국하고 같이 적발된 나라가 에콰도르, 그다음에 러시아, 멕시코, 한국 이렇거든요. 요 네 개인데 요 네 개는 예비국이고 예. 그나마 이 불법 조업국 중에서는 예. 그래도 큰 덩치예요. 예. 아주 불량한 나라들은 예. 대부분 탄자니아, 콩고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썩 그렇게 미국과 친하지 않은 나라 들이라고 뭐 묻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예. 뭐 멕시코, 뭐 에콰도르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네.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고 그 배경에는 이제 우리가 통보를 어기고 조업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의 어떤 감정이 실려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러는가? 미국은 실제 속내가 무엇인가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이거 지소미아 폐기해서 미국이 혹시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한테 감정 풀이하는 게 아니야? 라는 지적을 하는 곳도 덜어 있더군요. 그건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예. 네.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해양청과 USTR 자료를 아주 유심히 보고 또 봤습니다. 예. 근데 그 어디에도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채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없다라는 예. 얘기고 또 우리 해수부의 해양정책실장이시죠. 예. 오은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도 그럴 가능성이 100% 없다라고 상관이 이렇게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오은열 이 수산부 해양정책국장 같은 분은 실장인데 실장 같은 분은 이 얘기가 벌써 한미 간의 지소미아 문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난 7월 달부터 예.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감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최고위선에서 가뜩이나 좀 한국 좀 혼 좀 내주라 해서 그래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근데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정황은 없어요. 예. 오히려 말이죠. 우리가 불법 의료를 두 건 했다는 거 이 자체도 문제지만 그거보다도 예. 미국 이 국회에 제출한 미국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 한국 해양수산부를 비판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때 그러니까 2년 전 12월 달에 남극에서 사건이 있었을 때 예. 한국 어선들이 해명한 얘기가 국제적으로 코미디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남극 해양생물위원회에서 예.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조업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예. 메일로 보냈단 말이죠. 예. 네. 다 등록돼 있는 메일로 보냈는데 예. 한국 어선 서든 오션호 또 예. 그 홍진 701호 여기서 예. 우리는 그 스팸을 메일을 받지 못했다. 메일을 보내는데 안 간다는 게 국제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이제 한쪽에서는 서든 오션호 같은 데서는 예. 스팸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예 못 받다. 못 받았다. 그 잘못 행정 처리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뒤늦게 우리가 문자를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됐는데 예.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간에 우리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셈이 됐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다가 대놓고 예. 이 업체들을 좀 처벌을 해달라. 그런데 2년간 한국 정부가 처벌한 것은 한 회사는 완전 무죄, 예. 네. 또 한 회사는 영업 정지 60일을 때렸습니다. 예. 이 대목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붕괴를 한 거예요. 정부가 과연 불법 조업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없는 나라 아니냐.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을 때리게 됐다. 자기들의 USTR이나 이 해양수산청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혹시 그런데 이렇게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저희 리포트에서도 뭐 간단하게 잠시 언급이 되기도 했지만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비 불법 조업국이 됐다고 해서 바로 불법 조업국이 되는 건 아니죠. 네. 문자 그대로 예비는 프로비즈널. 여차하면 진짜 불법 조업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그 현재 관련 법에 따라서 미국의 관련 법에 따라서 2년 내에 네. 한국이 그것을 시정하고 또 미국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예. 2년 후부터는 진짜 불법 조업국이 됩니다. 진짜 불법 조업국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미국이 한국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산물 수출 길이 막히는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한국 배는 미국 본토나 아니면 미국 동맹국들 또 미국의 각 흩어져 있는 전역의 섬이나 항구에 한국 배는 입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태는 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서는 예. 예비국이고 그냥 국제적으로 좀 창피한 정도 그리고 앞으로 2년 내에 이제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바가 한국 법을 뜯어고쳐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그렇게까지 요구를 합니까? 예. 왜 그렇게 됐냐면 또 한국해양수산부가 예. 60일밖에 제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예. 다른 한 회사 그 선박에 대해서는 아예 뭐 무죄. 행정처벌을 예. 무죄로 아까 처벌하지 말씀하셨잖아요. 않았거든요. 예. 그때 우리 한국해양수산부 관리들이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뭐라고 해명했냐면 예. 한국에는 제재할 법이 없다. 그렇다면 법을 바꿔.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뭐 근데 국가 간의 상대국의 법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요구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만 그래도 이런 어떤 사례가 있고 통보를 했는데 스팸 메일로 들어와서 못 받았다고 응답했다든지 예. 뭐 그런 사례를 좀 그 당시 해양수산부가 잘 들여다봤으면 예. 이렇게까지 사태가 좀 악화되진 않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도 듭니다만.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얘기가 예.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이 법을 어긴 국제법을 어긴 배에 대해서 예. 강력하게 제재를 했다면 네. 미국이 이렇게까지 흥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 어부들이나 선장들을 구속 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미국에서는 행정 처벌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벌이라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이요. 아. 그러니까 사람을 인신 구속해봐야 미국 어부들이 좋아질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조업을 못하도록 예. 자격증을 박탈한다든지 예. 또는 배를 뺏어버려라. 예. 그런데 우리는 그냥 60일만 영업 정지를 하니까 예. 또 두 배 중에 한 배에 대해서는 예.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미국의 어떤 붕괴 예. 이런 게 나왔죠. 물론 뭐 국제법에 남의 나라 법을 어떻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예, 것은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나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현재는 어쨌든 예비 지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이 된 거는 사실 오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지난 2013년에도 예비 불법 어업국에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좀 해제가 됐었나요? 예, 2013년에 대단했죠. 2013년에는 예비국으로 미국에 의해서 지정된 게 아니라 네. 유럽연합으로부터 우리가 지적을 당한 거예요. 네. 아, 이게 예. 그 여기서 저희 언급한 2013년에 예비 불법 어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은 예. 그 첫 번째 사례가 유럽연합으로부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유럽연합으로부터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는 네. 정식 불법 조국으로 또 간주되고 있었어요. 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불법 조국이었고 유럽연합으로부터는 예비 판정을 받아가지고 여차하면 예. 유럽과 미국 그러니까 큰 세계 양대 세력 어디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을 했었어요. 예. 그때 한국 정부가 이제 한 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전 선박에 위치 추적 장치를 그때 처음으로 달은 겁니다. 아. 불법 조업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예. 알 수 있도록 그 배가 예. 불법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를 그때서야 우리가 처음 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럼 전혀 GP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어떤 달지도 않았습니다. 제도화됐거나 의무화된 부분들이 없었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 전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불법 조업에 관한 좀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 그래서 싼 인건비를 가지고 이 조업 금지된 지역에 마구 남획을 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정상화돼 가다가 2013년에 예.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적을 당했는데 그때 우리가 위치 추적도 하고 예. 법도 많이 고쳤습니다.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작년 사건이 예. 또 한 번 더 이제 미국의 법에 정식으로 걸리게 된 것이죠. 예. 이런 배경들과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해역을 방해하는 보통 중국 어선들에 대한 예. 어떤 마찰, 갈등 이런 걸 보고 나서 저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미국이 예. 우리 원양 어선을 상대로 그런 어떤 느낌과 예.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조금은 좀 물론 일부라고는 합니다만 예. 이걸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거라면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정도로 정리하고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아까 계속 말씀하신 이 무역대표부가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거와 이거 관련해서 FTA에 따른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했다. 이건 무슨 의미라고 봐야 되나요? 예. 이건 좀 더 약간 큰 범주 얘기인 것처럼 예. 보입니다. 그 대목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요? 네. 자,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인데 예. 서로 하자 말자 또 연장하느니 만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불법 조업 문제를 예. 미국이 FTA로 걸어버린 겁니다. FTA 협정에 따라서 한국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예.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한미 FTA 전체가 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다. 예. 뭐 가능성이죠. 그리고 또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업으로 시작된 문제가 예. 한미 간 전체 경제 전쟁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예.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배 두 척이 가서 예. 사소하게 한 하루 이틀 예. 지역을 넘어선 건데 예. 그것을 초기 진정을 잘 못해서 예. 이것이 한미 간의 전체 통상 마찰로까지 갈 수가 있게 됐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선전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미중 무역 전쟁도 하는데 한국의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FTA를 걸었다. 예. 뭐 그런 면에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예. 일을 가래로 확대했다. 예. 그런 면에서 해양수산부의 이번 이 서투른 예. 대응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초반에 얘기할 때는 뭐 예비 불법 어업국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이건 아니고. 해양수산부 소관에서 잘하면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예. 이건 뭐 산업부도 봐야 되고 우리 외교부도 좀 봐야 되고 이거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지체되면 이 한미 FTA 전체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